대통령하고 야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2대1로 만나서 대통령이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진짜 속 좁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증명할 필요도 있어요.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옳소. 통을 좀 옳소. 열어라.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도 우상향 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우하향하고 있습니까? 다양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게 풀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두 분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정치가 그런데 정말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지. 네, 오늘 이제 듣겠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수사를 정적 제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적 제거다. 라임을 이렇게 맞췄어요.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뭐 힙합인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두 분은요? 저렇게 나가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당은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늘 포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요.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입만 벌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소야대 민주당을 공격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야당은 본래 반대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도 지금은 무조건 발목 잡으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민생 예. 민생을 위해서 영수회담 하자. 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죠. 1년 전에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했다가 예. 또 대통령 바뀌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야당 탄압 아니에요? 표적 수사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주 말은 딱 맞는 말이지. 네. 말은 뭐 딱 그 아주 교과서적인 말이고 야당 대표가 정말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말인데 네. 문제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기소하고 네.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걸 야당 탄압이나 정적 제거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1년 전에 처리하는 것은 그건 지난 정권 때 처리한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봐주기식 수사로 본다. 그때가 이제 부실 이런 수사였군요. 거지. 네. 그렇게 이제 여권에서는 보는 거지. 네. 보는 거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을 무슨 야당 탄압이나 정적 제거로 보지 않고 네. 당연히 그건 수사해야 될 걸 수사한다. 문제 혐의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요거는 네. 이재명 대표에는 한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해당되지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건 여당답지 않는 거지. 그렇습니까? 도적 도적 제거. 제거.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완전 직계인데요. 글쎄, 네, 직계입니다. 직계는 직계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비판할 건 건 비판하신다.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지금 오늘 1,390원 환율이 됐잖아요. 네, 앞서서 저희 다뤘죠. 예. 전하 이재호 장관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IMF 외환위기 때 네네. 1997년 12월 때 환율이 1,96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DJ가 대통령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해결해 본 사람 아니에요. 이재호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했을 때, 즉 2009년 네, 2009년. 금융위기 때 3월 달에 1,57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경제, 물가, 외교 이런 걸 하고 김건희건 이재명이건 쌍특검으로 쌍특검 해라. 보내라. 제안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실 측에서 야, 이진복 정무수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할 만큼 다 했는데 또 뭐가 나온다고 또 하자는 거냐. 그래서 쌍뚜껑 안 될 것 같은데요. 쌍특검의 결론은 국회에서 내는 거지 아. 정무수석이 내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대결과 싸움이 계속되고 전쟁이 계속되면은 누가 경제를, 누가 물가를, 누가 외교를 할 거냐 이거예요.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 정도 되면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절제된 발언이나 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야당 뭐 기본적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을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야당의 생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대여 투쟁을 원래 주목적으로 하니까 또 여당은 네. 야당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맞대거리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야당 우리도 야당을 10년 해봤잖아요. 10년 야당 10년 뭐 여당 10년 하고 지금 이제 돌아왔는데 야당이 뭐라 해도 그걸 똑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건 뭐 야당 대표가 그랬거든 할 수 있는 소리지 이렇게 대응하고 넘어갔어야지. 골수들은 네. 그 시원하다 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지층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골수들은 그 시원하다 맞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뭐 말을 뭐 하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거라. 그렇군요.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그러니까 여당은 좀 어차피 전국의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여당, 야당이 뭐라고 투쟁을 하고 걸어오더라도 좀 큰 틀에서 어른스럽게 그걸 받아주고 또 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요때는 좀 서로 좀 네. 절제할 필요가 네. 있고 말도 좀 정제할 필요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사는 할 건 하더라도 이 정치가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대통령, 그다음에 야당 대표, 영수회담 그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제 지금 보면은 네. 오늘 또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영국, 뉴욕, 캐나다 방문 후에 후에 네. 일단 보자. 여당 대표랑 같이 보자 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다녀오시려면은 네. 15일 후나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2대1로 만나서 대통령이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진짜 속 좁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도 나 물 차는 거 보고 집으로 갔다 해가지고 예. 몰매를 맞았잖아요. 집중호우 때. 네. 밉상이 됐잖아요. 별거 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초창기에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예. 태생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대통령이에요. 예? 왜냐하면 첫째, 말씀이 국회가 네네. 여소야대 아니에요. 조건이.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네.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죠. 엉망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십시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Make it in America. 네. 미국에서만 생산해라. 자, 전기자동차. 너무 속상해요. 반도체, 네. 배터리, 이제 바이오도 그러나 네. 하고 전기 자동차. 일본은 다 보조금 주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현대차 공장도 짓는데. 그렇죠. 이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일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몽땅
줄 것 다 주고 뒤통수만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의장, 오셨을 하원 때 의장. 해야 되는데 안 만나버리고 예. 이런 것들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구입하면은 예. 7,500불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예. 보조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고 밤낮 충돌하면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럼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든지 네. 그런 걸 정례화할 필요도 있어요. 정리화라고요? 오히려 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정례화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물론 여당의 지금 공식 대표가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내대표가 같이 만날 수도 있지. 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3자가 공동의 이야기나 하고 나서 야당 대표가 따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형식은 뭐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도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이걸 너무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관계 그러면 안 없이, 풀리는 거지. 예. 정말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계라든지 경제관계라든지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닌데 예. 여당 혼자만 풀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야당의 예. 협조를 안 받고는 네. 국회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벌써 통을 좀 벌써 내려- 맞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예, 예. 아, 너무 좋은 말씀. 국민만 생각하고 영수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예.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네. 이재호 상임고문부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시든지 정치 상임고문으로 모셔서 대통령 집무실 옆에 사무실 줘가지고 원장님. 저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솔직히 이거 놀리시는 거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죠. 그래요? 큰 외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해외 순방. 대통령이 영국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5박 7일간 해외 순방을 합니다. 해외 외교 나가서 100점짜리 성적표 받는 법을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건 뭐 네. 원장님이 전공이니까. 네, 나토 순방 때 좀 안 좋았잖아요. 자금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조언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국민 초미의 관심은 네. 김건희 여사가 가셔서 아.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이거예요. 또 가셔서 네. 이번에는 목걸이를 영국에서 빌릴까 뉴욕에서 빌릴까 풍자죠, 이런 풍자.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걸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는 이번 아니거든요. 추석에 네. 네이버에 보세요 빅데이터. 김건희 여사가 최고로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김건희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연결식에 참석하고 바로 20일 날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연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관계자들 만날 거예요. 네. 꼭 성공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게 뭐냐? 네. 반도체 문제, 네. 아.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인플레 감축법.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걸 해결해가지고 오시면은 네. 이것만 해결해가지고 오시면은 네. 아마 우리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 국민들이 업고 다닐 거예요. 아, 업고 다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배터리, 바이오, 전기차 문제를 해결만 하고 오면은 업고 국민들이 다닌다? 업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몰라요. 김건희 여사는 업고 다닐지 안 될지. 보상만 안 빌리면. 어쨌든 유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다음에 할 일이 태국 많네요. 문제 이걸 해야 된다. 할 일이 저는 많아요. 그렇게 봐요. 네.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네. 대통령의 정치적 영역, 외교적 영역에는 침범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외국에 가서 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돋보이게 할 것이냐 여기에 치중을 해야지 본인이 외국 가서 폼 잡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는 거야 뭐 당연히 같이 가는 거지만은 그 점을 좀 김건희 여사는 잘 생각해 주고 조용한 행보를 해야 된다. Stay